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잘 기획된 대형 정치쇼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당장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믿음과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집권 세력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그 이상입니다. 대화를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평화가 가능하다. 집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빅딜 방식으로 북한 핵을 완전 제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고 한국인들의 안위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상 종전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아주 감격에 겨운 그런 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너무나도 어렵게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었다. 한 번은 남에서 북으로 또 한 번은 북에서 남으로 남북민 정상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이야기했다.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감상적입니다. 앞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은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첫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북한 핵 폐기에 집중할 것이고 둘째는 유엔 제재를 충돌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선에서 북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갖가지 기회를 찾아내려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계획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친북적인 행보를 계속할까?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또 선의를 갖고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나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그것이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자신들의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과 트럼프 판문점 방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집권 세력은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더 과감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특히 한국의 총선과 대선은 빈번히 북한의 협조에 따라서 성패가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주 북한 당국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남한 당국자들에게 퍼부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한 팀, 원팀처럼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점점 북한과 여권은 정치적 동지이자 정치적 운명 공동체처럼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동지, 정치적 운명 공동체, 원팀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원팀의 강도, 정도와 또 빈번도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의 조부가 그러했듯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술책과 계략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집안 내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절대 권력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력욕과 잔인함까지 두루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휘하의 신하들을 제거하는 일과 또 남한과 북한, 미국 관계에서 남한과 미국을 요리하는, 조리하는, 다루는 일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핵무기만 손에 쥐고 있으면 자신의 정권 안정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통치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선대의 유지와 그의 바람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내심에는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핵무기 완성에 있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일거의 남한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공산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한국에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적 양식과 시민적 그런 양식의 미를 볼 때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의 중간 단계를 달성해 가면서 그의 야심은 점점 바깥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을 다룬 기획물을 보면서 물론 그 기획물이 계획된 그런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면 제가 갖게 되는 단상은 이 체제가 동구 유럽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견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한쪽은 제도적으로 정신적으로 와해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자꾸만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혹은 그는 정상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단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권력욕과 잔인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인물들을 처단함에 있어서 도저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로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는 선악의 구분이 가능한 정상인인가, 그는 무자비할 정도의 권력욕을 가진 사악한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판이하게 우리 사회는 나누지고 바로 그것이 대북한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자는 그는 선악의 구분이 가능한 정상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의 사악함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종의 예표에 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장성택을 처단하고 그가 권력을 장악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잔인함과 사악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핵이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을 다루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인의 앞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첫째는 북한의 협조에 의한 정치 이벤트와 친북 정권의 지속적인 집권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고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벤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판을 엎고 그 판을 엎은 상태에서 유리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경제, 악화되는 경제로 양산되는 실업자들은 눈앞에 화려한 정치쇼가 중장기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어떤 운명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대다수가 눈앞의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생활이 공군해졌을 때는 아주 코앞의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난이 심해진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집권 세력들이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친북적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은 김정은에게 핵무장을 완성하는 충분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과 같이 그런 정치쇼가 행해지고 그것이 몇 달간 여진을 미치는 동안 그 동안 또 김정은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약발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이벤트를 기획해서 얼마가를 연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1990년대 이후로 핵무기가 완성된 것과 똑같은 형태의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핵을 소유한 전체주의 체제 하에 한국인들이 놓이게 될 것이고 초창기에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현금을 제공하는 현금 출납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수분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무력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에서 체인블린 수상이 보였던 것처럼 유화정책이나 평화주의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한 적대 세력과 무력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항상 그 사회는 두려움이라든지 귀찮음 때문에 유화정책이나 평화주의 정책가 훨씬 더 박수를 받고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나 호전주의자 정도로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 같은 주장들을 방공 프레임이라든지 또 냉전 프레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러나 팩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그 직시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짐작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죠. 당신은 진실이 아니고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것이 바로 평화주의자, 유화주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5번째입니다. 친북적인 정권이 한반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전체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내부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또 더 심각한 것은 국가 보안법 같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 제도적인 틀,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변질되어 나갈 것입니다. 제거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절차란 것은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그런 방어막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체되는 길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남은 유일한 방어막은 미국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 반복적으로 친북적인 정권을 탄생적인 나라에 굳이 미국이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분명히 다음에 떠오를 겁니다. 일반 국민의 운명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연에 의해서 의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의 정치인의 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그런 날들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자신의 방어선을 훨씬 더 이남 쪽으로 이동시킬 그런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한 문장으로 심경을 표현하겠습니다. 정치쇼는 눈을 가리긴 하지만 당장은 즐겁다.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